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어제는 광주, 오늘은 전남을 찾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면서 남북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비핵화와 군사적 완화 등을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문 전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 외치며 대화를 포기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 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 기존의 평화 통일 담론의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현재 진행되는 만큼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달라진 협상 전략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루어진 9.19 남북합의는 북한의 합의 위반과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효력 정지가 논의되다 지난 6월 전체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5개 지역 중 특히 주목받는 곳이 바로 영광군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영광군수 재선거를 놓고 초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터라 지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경쟁도 더 뜨겁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났지만 정치권 인사들의 영광 방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권자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때보다 대단하다고 봐야죠. 막상 막하는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누가 어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열띤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여론조사의 정당 후보 지지율을 보면 조국당 후보 36.3%, 민주당 후보 30.1%로 조국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6.2%포인트 앞섰습니다. 진보당은 19.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경제와 뉴스원, 남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조국당 장현 후보는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29.8%로 초박빙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던 호남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뭔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후보로 뽑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것들을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전남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300명 이상의 대규모 선대위를 꾸려 읍면동 단위까지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당은 조국 대표의 월세살이에 더해 최근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절실함을 지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수 선거 승리를 교두보로 삼아 이후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조직이 전혀 없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로서는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지금 걸린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정치 질서의 재편을 재편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 민주당과 조국당의 장외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조국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 전남에서 집안 싸움을 주도한다고 비판했고 조국 혁신당은 대변인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과의 맞대결을 위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제안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 속에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구례와 여수, 광양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주말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인해 오늘 오후 5시까지 도로와 주택 침수, 나무 쓰러짐 등 광주는 3건, 전남은 35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과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 진출입로 8곳, 둔치 주차장 10곳에 대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무더위가 오늘 내린 비로 한풀 꺾였습니다. 폭염에 말라버린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파파야를 재배하는 여수의 한 농가. 고온 다습한 날씨에 열매엔 곰팡이가 피었고 과실들도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극한 폭염에 열대작물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며 하우스 온도가 내려가자 농민은 안도합니다. 지금 가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웠던 것들을 식혀주니까 점차적으로 온도가 내려가서 작물 생육에 굉장히 적정한 온도가 되니까 그게 좋은 거죠. 지난달부터 배추와 무 등을 파종한 밭입니다. 폭염에 땅이 말라 생육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번 가을비가 더욱 반갑습니다. 시금치를 파종한 땅입니다. 겉은 이렇게 촉촉해 보이는데요. 속을 조금만 긁어내면 이렇게 속이 하얗게 말라 있습니다. 전남에는 모레까지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자체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수바지를 재점검하는 등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도 평상시에는 하수 시설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기 시에는 집중적으로 우수바지 침수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순천과 광양 등 전남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도 이번 주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며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에 기습폭우까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를 흙살리기로 대응해보자는 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흙이 대규모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시도인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례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갈하게 잘 차려진 식탁, 오이며 토마토, 적채, 포도, 쌀까지 모두 구례 땅에서 또 구례 흙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채워졌습니다. 지역 생산, 지역 소비로 탄소 배출은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로 온실가스 부담도 덜어내는 이른바 저탄소 한상 차림입니다. 흙이 좋지 않으면 좋은 농작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먹거리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게 해서 땅을 만드는 게. 전체 경지 면적의 5분의 1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구례군이 흙의 자생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를 친환경 농업 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흙의 가치를 살리는 박람회를 전국에서 처음 열었습니다. 친환경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은 일반 흙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흙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키워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흙 속에가 탄소를 1억 5천만 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흙이 살아있는 흙이 돼야만이 공중에 떠 있는 이 탄소를 저장을 하는 것이죠. 농가 소득도 올리고 부가가치도 올리고 흙도 살려서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도 같이 하냐는 이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2일까지 구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9월 이례적 폭염에 수온이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양식장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광어가 하루에 2,000마리 넘게 죽어나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 바닥에 광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두 폐사해 물 밖으로 건져낸 겁니다. 하루 폐사량만 2천여 마리인데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 냉동창고 한가득 죽은 광어가 쌓여 있습니다. 광어 20만 마리를 키우는 이 양식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폐사한 광어는 5만 마리 이상. 양식장에서 인근 바닷물을 끌어 쓰는데 완도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8월 중순부터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25년 양식하고 있는데 올해 30도가 넘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찹찹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한 달 동안 일대 양식장 22곳에서 기르는 광어 250만 마리 가운데 74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소량을 높여주고 아침 저녁으로 청결을 위해 계속적인 물갈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폐사율은 이 온도에 의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실제 최근 일주일 동안 양식장 인근 해역의 수온은 최고 30.4도를 기록하고 꾸준히 28도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평균 수온이 1, 2도가량 높아진 겁니다. 작년은 9월 22일 날 고수온특보가 해제가 됐는데 금년은 아직까지 고수온특보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쯤 금년 고수온특보가 해제될 거로. 완도군이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 원인을 정밀 분석할 예정인 가운데 고수온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금까지의 마사지를 넘어선 전신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의 시작.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에덴. 기술도 자본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